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세이 4권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은 바로 이동진 작가님이 쓰신 밤은 책이다라는 이 에세이입니다. 이동진 작가님은 원래는 영화 전문 기자셨고 지금은 영화 평론가로 유명하신데 워낙 여러 방면으로 해박하신 분이고 또 달변가이시면서 글도 정말 잘 쓰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영화도 많이 보시지만 독서광이기도 하신데 이 책은 작가님이 읽은 책들 중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인용하고 거기서 비롯된 작가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쓴 에세이입니다. 2011년에 나온 책이고 저는 이미 다 읽었었지만 이번에 소개를 위해서 다시 읽었는데요. 그동안 잊은 내용이 많아서 새롭기도 했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시 보아도 좋더라고요. 여러 책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들을 알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작가님이 워낙 글을 쉽게 잘 쓰시는 분이라서 편안히 읽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소제목들이 있고 인용한 책들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비교적 짧은 그런 글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조금씩 읽기 좋을 것 같고요. 간결하지만 빛나는 통찰이 담긴 글들이 사색의 시간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휴식을 주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잠깐의 틈을 내어서 조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피아니스트 손여름 님이 쓰신 하노버에서 온 음악 편지입니다. 이 책은 손여름 님이 독일 하노버에서 유학을 할 당시에 중앙일보에 연재하던 칼럼을 모은 책인데요. 글쓰기를 본업이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유명인들이 쓴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선입견이 들어맞을 때가 많아서 그런 분들의 책을 즐겨 읽지 않는데요. 저의 그 선입견을 깨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떤 분이든 이 책의 초반 몇 페이지만 읽어보시면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아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과 또 남다른 문학적 표현력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이건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글이구나 싶은 그런 멋진 글들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6년 전에 처음 읽고 손여름님의 팬이 되었을 정도로 전업작가 못지않은 글솜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클래식의 조예가 깊지도 않고 또 막귀에 가깝지만 이 책을 읽고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느껴지던 손여름님의 개성이나 감수성이 연주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차를 한번 볼게요. 음악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음악가들에 대한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손여름님이 특별히 또 좋아하는 그런 음악가들에 대한 이런 글들도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장에는 손여름님의 개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물론 음악에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선 부분이 있지만 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음악에 대한 설명은 자칫하면 너무 어렵거나 또 반대로 뻔해지기 쉬울 것 같은데 이 책은 이해하기 쉽지만 낯설고 독특한 비유들을 통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이나 클래식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 등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다음 책은 바로 정지돈 작가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이라는 이 산문집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절대 편안하게 읽히는 그런 글은 아닌데요. 정지돈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난해하달까 또는 산만하달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치만 새롭고 독특한 생각들과 작가님 특유의 유머나 냉소가 매력적인 글이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게 되면 내가 팔을 들어 올릴 때 내 팔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제거하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죽어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살아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목차의 소제목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비범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작가님이 서울과 파리 두 도시를 산책하면서 생각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감상적인 신변 잡기에 그치지 않고 일상과 세상사, 예술, 사상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꽤 깊은 사유를 담고 있어서 재밌게 읽은 산문집입니다. 작가님의 견해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새로운 관점을 접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엄청 무겁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낯설 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단행본 출간 이전에 주간 문학동네로 먼저 접했는데요. 문학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다른 작가님의 글을 온라인으로 연재하는 형식이고 회원 가입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또 매일 좋은 글들을 읽을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주간 문학동네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바로 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데요. 하지만 한 번쯤은 읽어볼 가치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추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이 쓰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소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꽤 여러 작품을 그동안 읽긴 했지만 작품 스타일이 저와 잘 맞는다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에세이만큼은 읽는 내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하루키 작가님이 생각하는 소설가란 어떤 사람이며 또 소설을 쓰는 일이 얼마나 지난하고 또 성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소설 작법이나 문학상, 문단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겸손하지만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설가가 된 어떤 계기나 또 문학상에 대한 견해 여러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키라는 작가나 소설가라는 직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책의 앞부분에는 작가님이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전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지나고 나면 단순히 글을 쓸 때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일을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다 보면 하루키라는 사람의 결이 느껴지는데요. 알려진 대로 매우 성실하고 자신만의 취향이나 생각이 확고하지만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주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에세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섣부른 확신이나 선을 넘는 충고가 없다는 것이 이 책을 추천하게 된 이유입니다. 언젠가부터 성실이라는 것이 좀 고리타분한 덕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성실이 얼마나 매력적인 능력이며 태도인가를 알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